텍사스의 끝없는 도로 위 노부부의 삶은 황혼역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의 남은 생을 이곳에서 마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메리칸 드림을 뒤로한 채 그들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돌려세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40년 만에 고향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 같은 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도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이고요. 한국 이름은 이진숙입니다. 제 남편 리처드와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지난 20년간 도넛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45년, 저는 20년 넘게 미국에 살았으니 미국은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죠. 젊은 시절 저희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이곳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삶을 누렸어요. 넓은 집에서 살고 드넓은 땅을 차로 질주하며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끝없이 광활한 도로와 운전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환경은 저희에게 점점 더 큰 짐으로 다가왔어요. 운전대를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질수록 저희는 마치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문득 우리의 남은 생을 한국에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한 꿈이었지만 이내 저희 부부는 40년 만에 귀향이라는 인생의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의 황혼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거소증과 복수국적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인터넷 하이코리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국적 회복이 목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역시 한국 행정은 빠르구나 하며 내심 안도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저희의 신청서가 잘못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당혹감이란 저희의 경우 국적 회복 이전에 먼저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 국적 상실은 마친 상태였기에 이런 절차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창구가 2개라서 그저 옮겨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려니 무려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가 뜨더군요.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계획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저희는 막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행착오가 얼마나 큰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몸소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재외 동포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으로 역이민 온 지 5개월이 넘으면서 저희 부부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했던 교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으니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 리처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골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필드에 나갈 정도로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필드 라운딩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골프를 제대로 못 치면 어쩌나 하는 근심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답니다. 저에게 한국 여기민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꽤 오랜 설득 끝에 겨우 동의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남편은 기적처럼 스크린 골프와 파크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스크린 골프는 그의 골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스윙 한 번 할 때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실력이 느는 것을 체감한다며 환호하더군요. 골프를 다시 배우는 것 같다며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크 골프는 또 어떻고요? 주변 친구들이 너도 나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함께 참여했는데 글쎄요,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인원을 했다지 뭡니까? 5년, 10년 넘게 친 친구들도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을 해냈으니 남편은 그날 영웅 대접을 받으며 신나게 한턱 냈답니다. 저는 시력 때문에 골프를 함께 즐기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뿌듯하고 기쁩니다. 오히려 남편의 열정을 보며 저도 저에게 맞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국의 스크린 골프와 파크 골프 덕분에 남편은 미국에서보다 더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마침내 저희 부부는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함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곳을 원했기에 경기도 군포의 아담한 신도시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했죠. 이곳은 정말 저희에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기차역, 병원, 동사무소 등 주요 편의 시설들이 모두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덕분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차 없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산책하듯 주변을 거닐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너무 많아서 저희 부부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거주 비용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식비와 용돈을 합해도 한 달 총 생활비가 약 250만 원이면 충분하더군요. 미국에서 살 때는 한 달에 4,000달러 이상이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저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살던 저희 집은 50만 달러짜리 하우스였는데 재산세로 연간 약 1만 달러를 냈어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2배 이상 오른 자동차 보험료와 남편의 골프, 멤버십 비용까지 합치면 한국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는 고정 지출이 연간 2만 달러를 훌쩍 넘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 연간 많아야 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재산세와 자동차 유지비에 허덕일 필요가 없으니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기분입니다. 한국에 역이민 온 직후 저희 부부는 처음 2달 동안 거의 매일 외식을 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외식만 하다 보니 문득 집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 때 동양 마켓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신선한 아시안 식재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저희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대형 마켓이 있었습니다. 저녁 산책 삼아 매일 마켓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직접 고르는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식품들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마켓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일상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식비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 달러로 환산해보면 여전히 아주 저렴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이 하나에 1,500원이라 해도 미국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죠. 현재 저희는 임시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큰 가구나 물건을 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과 형제들이 소파나 침대 같은 소가구들을 흔쾌히 지원해줘서 초기 정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꼭 필요한 생활비 외에는 큰 지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풍요로운 식재료와 편리한 쇼핑 환경 덕분에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식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미국의 14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었어요.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의 청결함과 의료진의 친절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임플란트 2개에 $8,000를 냈던 남편은 제가 250만 원 약 $2,000 미만의 임플란트를 했다는 사실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합리적인 비용은 정말이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역이민 전에 동해에 있는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숙박하며 미국에서 오신 약 15가구의 동포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 생활에 매우 만족했지만 어떤 분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느낀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단체 생활의 제약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아직 건강한 저희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늦잠이라도 자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물론 장점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제한된 공간에서의 단체 생활이 주는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웠죠. 이 경험을 통해 저희 부부는 실버타운보다는 독립적인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현재 저희에게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부부의 회복과 금융의 발견. 미국에서 넓은 집에서 각방을 쓰며 지내던 저희 부부는 한국에 와서 작은 오피스텔의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마스터 베드룸과 다른 방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로 용건을 주고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쉬웠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되니 놀랍게도 저희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40년 만에 부부애가 더욱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남편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다시금 활발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종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한국 은행 시스템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송금할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불만이 많았어요. 달러당 25원 내지 30원을 공제하니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손실이 막대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외화 통장과 하나 통장 두 개를 동시에 개설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환전할 경우 수수료가 무려 110 수준인 달러당 10원으로 대폭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통장에 있는 달러를 한국의 외화 통장으로 송금한 뒤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하나 통장으로 환전하면 90%의 우대 환율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 같은 큰 금액을 송금할 경우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리처드는 이 정보를 다른 교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발전된 금융 시스템이 재외 동포들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저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희 리처드와 헬렌은 이제 한국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저희의 남은 노년을 보낼 최고의 보금자리라고요. 미국에 남아있는 자녀들과 손주가 있지만 저희는 굳이 잦은 왕래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잔소리만 늘고 정이 들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사랑스러운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제 다 커서 연락하는 것이 미국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는 미국 연금을 매달 미국 통장으로 받아서 한국에서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미국 저축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한국 외화 통장으로 입금한 뒤 필요한 만큼 하나 통장으로 환전해서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수료도 적게 들어서 저희에게는 최적의 자금 관리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처럼 한국으로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동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3개월짜리 왕복 항공권과 현금 6,000달러만 가지고 왔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었고 휴대폰이 없으면 본인 인증조차 불가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가 7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오려고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대기 기간이 연결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표를 포기하고 친구 집과 동생 집을 전전하다가 7개월을 더 기다릴 수 없어 1년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체류를 각오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뉴 키다리쌤처럼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저희 리처드와 헬렌의 이야기가 한국 여기민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라는 것을 저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